안녕하세요, 캐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타이칸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물론 뭐 전기차라는 이미지도 있고 뭐 포르쉐라는 뭐 그런 스포츠카적인 이미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쉐의 스포츠카 성향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디테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포츠카 이미지를 보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가 엄청나게 깨끗하고 반짝하고 뭔가 럭셔리한 느낌의 스포츠카 이미지를 많이 상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 이미지와 맞게 한번 타이칸을 디테일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타이칸을 디테일링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케미컬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은 아직 출시도 안 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아마 이 영상 올라오고 한 일주일 뒤에나 출시될 걸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제품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간만에 나온 루미너스의 신제품 루미너스 LN 세라믹입니다. 루미너스가 뱀파이어 플러스 철분 제거제를 출시한 이후로 한동안 좀 조용했어요. 조금 뭐 타사 브랜드, 경쟁 브랜드들은 뭐 여러 가지 신제품을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루미너스가 유독 조용한 게 있었어요. 일단은 LM이라는 라인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LM 라인업이 있었죠. 뭐 그냥 뭐 LM 그래핀도 있었고요. 그리고 LM 그래핀 스프레이 버전도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제품이 많아요. LM 리턴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단종됐는데 뭐 LM 듀, LM 슬립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LM 라인업들은 전부 유리막 코팅제로서 도장면 전용 코팅제였어요. 그리고 전부 다 경화성 코팅제죠. 그러면은 LM 그래핀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경화성 코팅제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LM 그래핀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겉보기에는 뿌려서 닦는 타입이지만 경화가 상당히 중요한 케미컬이에요. 그래서 발라서 닦기만 해도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경화 시간을 둬야 되는 제품입니다. 이 LM 세라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LM 세라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뭐 프로페셔널한 제품이냐 고가의 제품이냐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LM 세라믹은 말 그대로 오너형을 겨냥한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유리막 코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뭐 마지막에 설명하지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 LM 세라믹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제품이냐? 자, LM 세라믹은 말 그대로 거울 같은 피막감을 형성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뭐 저희 채널명 리플렉션과 상당히 이름이 좀 잘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LM 세라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M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서 박스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뜯어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LS, LM 라인업과 같은 형태의 용기로 50ml로 현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존의 LS, LM 라인업에 들어갔던 어플리케이터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샀을 때는 타올이라도 한 장 같이 넣어주면은 조금 더 품질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LM 세라믹을 직접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앞서 보셨겠지만은 이 차는 일단은 세차를 다 하고 탈지까지 다 했어요. 이런 경화성 유리막 코팅제를 리뷰할 때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탈지 꼭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탈지를 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지를 안 하고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탈지를 안 하고 올리면은 이 제품의 본연의 성능에 대해서 100%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100% 끌어올릴 수 없다라는 게 뭐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속력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한번 굳으면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는데 이 안에 뭐 유분이라든가 뭐 각종 뭐 오염물 혹은 이거를 밀착할 수 있게 방해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도장면과 제대로 밀착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붙어있는 시간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전체적으로 톡톡톡톡 해서 유리막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패드에 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 바른 거를 이렇게 적정 넓이만큼 이렇게 한번 펴발라주세요. 자, 여기서 이 범위는 여러분이 쓰시는 버핑 타월 정도의 범위 단위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버핑 타월이면은 40 곱하기 40이거든요. 자, 그 단위로 이렇게 다 깔끔하게 빈틈없이 채워지게 이렇게 한번 발라줍니다. 이 면을 다 한 다음에 뭐 굳이 여기서 덧방을 해야 되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음 면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역시
다음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 덧방보다는 빠짐없이 바르는 게 좀 중요해요. 초반에 약재를 좀 많이 발라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반판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바를 것 같아요. 약재가 잘 안 발린다 싶을 때 다시 한번 패드에 약재를 이렇게 추가로 도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리막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어느 타임에 닦아야 되나라고 많은 물어들 보세요. 왜냐하면은 유리막이 좀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유리막이 안 닦이는 그런 성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닦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안 닦여가지고 힘을 주다가 스크래치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통은 한 판넬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드를 지금 다 해놨는데, 자, 후드 한 판넬을 다 바른 뒤에 지금 바로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경화가 빠르다 싶으면은 반판만 하고 닦아내고, 뭐 일반적으로 후드만큼 크지 않은 다른 판넬들은 한 판 단위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둘러 주시는 게 좋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좀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이 경화가 온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자, 지금 저는 겨울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 판 단위로 하면 됐고, 약간 그리고 유리막이 이렇게 송골송골 뭔가가 물방울이 맺힌 형상이 나면은 적정하게 버핑을 할 타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버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 판 단위로 했을 때는 뭐 크게 닦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한 판 닦아내시면은 약간 유분기가 도는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뒤집어서 다시 한번 2차 버핑을 해주시면 되고, 뭐 1차 버핑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2차 버핑을 다시 해줄 때 한 번 더 점검하시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타월을 2장 갖고 계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뒷문을 한번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를 때 내가 정확하게 어디를 발랐는지, 어디를 좀 꼼꼼하게 발랐는지 좀 잘 체크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도어 핸들 이렇게 딱 했는데 닦을 때 도어 핸들 까먹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순서, 그리고 자기가 작업하는 범위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기억하면서 해야지 버핑할 때 좀 놓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놓치면은 이게 얼룩인 상태로 이제 말라버리면은 잘 안 지워져요. 그때는 뭐 폴리싱을 하든가 뭐 좀 연마통 테크를 쓰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지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려면은 닦으실 때 꼼꼼하게 닦아야 되니까 내가 바르는 범위를 좀 제대로 인지하고 작업하시면 좋겠죠. 여기서 유리막 코팅제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타월 2장 갖고 있어요. 자, 이 타월로 일단은 1차적으로 닦으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쓱 닦아냅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가 작업한 면을 그냥 전체적으로 약재를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1차 버핑이죠. 1차 버핑의 느낌으로 쓱쓱 닦아줍니다. 아마 이렇게 닦으시면은 잔사가 엄청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2차로 한번 뒤집어서 닦아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얼룩 보이시죠? 얼룩. 지금 아마 여기 화면에도 얼룩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걸 닦아볼게요. 자, 얼룩 깔끔하게 지웠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또 닦던 자국이 계속 생기거든요. 제가 1차 버팅을 했던 타월은 제가 후드부터 해가지고 펜다, 도어까지가 좀 계속 돌아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월을 아무리 여러 번 뒤집어도 이 타월이 지금 약재를 머금기 때문에 결국에 다 젖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닦아도 결국엔 좀 잔사가 많이 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추천 방법은, 자, 얘로 1차 버핑, 큰 약품기만 쓱 닦아주시고, 자, 깨끗한 셋타월을 준비해서 얘를 2차 버핑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2차 버핑을 할 때 말 그대로 이 남은 미세한 약재끼만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적어요. 웬만하면은 8면을 최대한 사용하면은 찬판 다 돌리는데 이렇게 타월 2장 일단 한 번 정도만 갈아도 충분히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1차 버핑은 오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갈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버핑 타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얘도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때는 갈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품에 잔삭기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버핑을 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안 닦인다고 잔사가 남는다고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르면 오히려 더 약재가 눌리면서 더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펴발란다는 느낌으로. 유리막 하는데 막 타월을 막 한 팩씩 쓰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건 타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버핑은 웬만하면 오염이 안 되면 계속 쓰시면 되고요. 2차 버핑에 조금 더 깨끗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LM 세라믹을 지금 이 타이칸 전체에 다 시공을 했어요. 좀 전체적으로 시공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엄청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시중에 정말 쉬운 제품들도 있어요. 정말 뭐 한 10분 냅두고 막 30분 냅둬도 경화 잘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경화가 늦다라는 거는 뭐 조금 내구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호력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화가 눈에 띄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LM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오너들이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수준의 경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후드는 반판넬, 그리고 보통 도어나 이런 다른 데는 제가 한 판넬 다니면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렇게 좀 닦이면서 약간 뭐랄까? 닦는 느낌감에 점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경화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하게 닦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경화가 되어간다는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타이칸이 좀 글쎄요, 사이즈를 보면은 중형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루프가 전체적으로 유리예요, 유리. 그렇기 때문에 루프는 시공이 안 했는데 그 정도의 가정하에 자,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웬만한 차들은 이 한 명 가지고 다 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G80 정도도 충분하게 이 한 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50mm인데 아마도 오너들이 처음에 이런 걸 작업할 때 좀 약재를 막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금방금방 소진해서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 50mm라는 선택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 LM 세라믹이 모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 시공성 면에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이 LM 세라믹에 들어있는 동봉되어 있는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자, 최초에 하면 제가 지금은 좀 들어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스펀지 밑에 천이 덧대져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떨어지고 안에 이 스펀지 부분은 이 약재가 좀 고르게 묻히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예전에 LS 라인업들과 전에 LM 그래핀 경화성 타입들도 이 어플리케이터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잘 떨어졌던 거는 예전부터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터의 품질 면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좀 이 구성적인 면에서도 조금 탄탄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Feels good, it fits right. We don't move too quick. Got hers, I get mine. We say, ooh, that's it. Say what I feel is a fact. She said she feel it right back. Got sentimental, lost the momentum. Said what I meant though. Yeah, I got what I give, can't block what it is, and I'm not one to trip or flake. If the plot got thick and we got off script, I won't just dip, I stay. Let the incense float out and defenses go down. Let the pot get big. If I lost my chips, I'll process it and say it's alright. That's life. Let those cycles twist when the highs go dip, then I go ride. Hold tight. That's the risk we take. It's a trip we ought to make, and it's alright. That's life.
Let those psychos twist when the highs go dip, then I'll go ride. Hold tight. Yeah, that's the risk we take. It's a trip we ought to make, and it's alright. I look for a seamless openness and conversation and vulnerability. 보시는 것처럼 좀 발수력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발수력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슈팅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비딩 형태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은 피막감 자체가 확실하게 뭔가 거울 같은 느낌의 도장면으로 점점 좀 바뀌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슬릭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화성 유리막 코팅제들이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냥 광택감, 슬릭감, 내구성, 광택 발수력 이런 거를 다 따져야겠지만은 이걸 완전히 100점짜리 제품은 없습니다. 밸런스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좋으면 저게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슬릭감은 상당히 하이 클래스예요. 지금 만들어 봤을 때 이게 완전 경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슬릭감이 좋은 느낌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팔이 더 미끄러져 갈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슬릭감과 광택감에 좀 집중된 케미컬이고 조금 발수력을 최상급까지는 안 맞춘 케미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이 제품이 비싸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냐? 이 제품은 현재 이 50mm 이 팩 기준으로 한 12,000원 정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가격대의 유리막 코팅제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만들어진 만큼 시공성이라든가 그리고 광택감, 이렇게 슬릭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초보자들이 조금 사용하기 쉽게 겨냥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초보자들이 조금 레벨업을 할 수 있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게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쉬우면은 너무 재미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가 있는 게 아무래도 디테일링에 적당한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미너스 LM 세라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제품으로 지금 체험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체험단은 5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렉션 카페에서 구독 인증이 되어 있는 리플렉션 등급의 회원분들에 한해서 5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LM 세라믹을 체험단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한 설명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LM 세라믹과 타이칸의 광고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데였습니다.